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PN 정션에 대한 수식들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붙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밴드에 휘어짐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열평형 상태에 놓여진 PN 정션에서, 즉 전압이 0V인 상태에서 PN 정션의 에너지 밴드 밴딩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뤄봤듯이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붙였을 때, 즉 정션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페르미 레벨이 수평하게 맞춰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대략적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도 그려봤었죠. 따라서 결국은 이 PN 정션이 만들어졌을 때의 에너지 밴드의 휘어짐은 이 P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과 N타입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서로 맞춰지기 위해서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두 페르미 레벨의 차이, 지금 화살표로 표현된 이만큼이 결국은 PN 정션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밴드의 휘어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페르미 레벨의 차이는 우리가 쉽게 지난 학기에 배웠던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농도 어떻게 구했었죠?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NC 익스포넨셜의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차이, 즉 이 컨덕션 밴드와 페르미 레벨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었죠.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 NI 값을 이용을 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 혹은 뭐 어떤 책에서는 EFI라고도 하는데요. 이 차이 값을 이용을 해서도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P타입 쪽에서도요, 이 차이를 우리가 홀의 농도와 연결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P0는 NI 익스포넨셜의 KT분의 EI 마이너스 EF, 이런 식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차이를 우리가 각각 구해낼 수 있으니까 이 두 차이를 더하면은 전체 PN 정션에서 발생하는 밴드의 휘어짐의 크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려보았듯이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고요.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결국은 P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 그쵸? 그리고 N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을 더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체 PN 정션에서 발생하는 밴드의 휘어짐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PN 접합에서 우리가 밴드가 휘어지는 정도를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빌트인 포텐셜인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결국은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서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저절로 포텐셜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내부 포텐셜, 빌트인 내재적인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VBI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 VBI 앞에 Q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Q가 왜 붙었는지 이제 궁금한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Q가 붙게 된 이유는 VBI를 우리가 볼트의 단위로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Q가 붙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값들, 그쵸?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결국은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우리 리뷰 시간에 다뤘듯이 마이너스 QV를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V가 결국 전위죠, 그쵸? 전위, 단위, 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전자의 전기적인 에너지 위치를 그린 그림이 되겠고, 그것은 마이너스 QV고, 볼트의 단위 앞에 Q를 곱했으니까 결국은 이 에너지 밴드라는 것은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그려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재마다 다른데요. 이 VBI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정의할 수도 있고 볼트 단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볼트 단위로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이 에너지 밴드의 휘어짐 정도를 VBI로 정의했는데, 그것이 이제 볼트 단위니까 이것이 에너지 밴드 상에서 그려지려면, 그리고 이 오른쪽의 수식과 단위를 일치시키려고 앞에 Q를 붙여준 게 되겠습니다. 즉 이 VBI는 우리가 볼트의 단위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의 수식 일렉트론 볼트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Q를 붙여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떤 값을 에너지 밴드의 휘어짐을 표현을 하다가 이렇게 Q가 붙은 상황이 종종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Q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VBI 뒷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볼트 단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앞에 단위를 맞춰주려고 에너지 밴드는 이제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로 그려진 그림이니까 Q를 곱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고, 교재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이 Q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그 교재에서는 VBI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정의를 해서 그 이후에 수식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개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교재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단위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Q가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수식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P타입 쪽에서의 에너지 레벨 차이, 즉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홀의 농도는 우리가 넣어준 억셉터의 농도와 같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도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넣어준 도너의 양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결국 이 두 수식을 더해주기만 하면은 전체 밴드의 휘어짐, 빌트인 포텐셜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점은 이 수식 자체가 바로 non-degenerated 된 반도체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듯이 실리콘이라는 반도체에 도핑을 할 수 있는 최대 농도는 10의 20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도핑을 해도 이 도펀트들이 이온화되지 못하고, 즉 녹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에 소금을 넣었을 때 소금을 녹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핑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degenerated 되어 있다, degenerated 되어 있지 않다, 이 기준은요, 대략 10의 15승에서 10의 18승 미만 정도로 도핑을 했을 때는 우리가 degenerated 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 즉 축퇴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겠고, 이 영역을 우리가 보통 도핑 농도가 낮은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10에 18승 이상, 10에 19승, 20승 이렇게 도핑을 하게 되면은 degenerated 된 반도체, 축퇴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하이 도핑 영역이라고 보통 보게 되겠는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식은요, N0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했었죠? 우리가 컨덕션 밴드 전체에서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 디락 펑션을 적분해서 구했고요. 이 적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근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어떤 근사? 볼츠만 근사라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리뷰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볼츠만 근사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이 수식이 맞지 않고, 이 수식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빌트인 포텐셜에서도 이 수식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제 볼츠만 근사가 유효하냐? 낮은 도핑에서, 즉 degenerated 되지 않은 반도체를 해석할 때는 볼츠만 근사가 유효하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핑 농도가 10에 18승, 19승, 20승 이렇게 하이 도핑된, 즉 degenerated 된 반도체를 해석할 때는 이 수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구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차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PN정션을 해석을 하는데 도핑 농도가 매우 높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유도한 수식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틀린 값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도핑 농도가 낮은 경우, 10에 15승에서 18승을 넘지 않는 이러한 경우에서만 유효하다라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개념들을 설명하느라 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빌트인 포텐셜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P타입과 N타입 밴드 쪽에서의 밴드 밴딩을 구해내었고, 이 수식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VB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Q분의 KT라는 항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리뷰 시간에 잠깐 다뤘었죠. 이 단위는 볼트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서멀 볼티지라고 보통 부르게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수식을 유도하다 보면은 Q분의 KT라는 항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된 VBR을 살펴보시면은 결국은
이 도핑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나머지는 다 상수값들이니까 도핑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의 크기도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식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념 하나를 더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불리는 pH 전압이 있습니다.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불릴 때는요, 이 P타입과 N타입 쪽에서의 도핑 농도의 차이가 어느 한쪽이 매우 큰 상황을 우리가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한쪽의 농도가 클 때 이 큰 농도가 또 디제너레이티드 된 상태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또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교재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른데요. 우리는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N 접합을 만드는데 P타입 쪽에는 10에 19승으로 도핑을 한 상태에서 N타입 쪽은 10에 15승으로 도핑 농도가 매우 낮을 때, 즉 도핑 농도가 차이가 매우 클 때를 우리가 이제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사이드 정션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 계산할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 왼쪽처럼 P타입 쪽에 도핑 농도를 많이 한 경우를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PN 정션이라고 하지 않고 P 플러스 N 정션, 이 플러스가 붙게 되면 이제 도핑 농도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겠습니다. P 플러스 N 정션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요,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P타입 반도체에 지금 페르미 레벨이 존재할 텐데 도핑 농도를 매우 많이 했어요. 즉 디제너레이티드 될 정도로 도핑을 많이 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거의 밸런스 밴드 레벨의 근처에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예전에 유도한 이 식을 쓸 수 있다 없다? 네,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볼츠만 근사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수식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P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 그냥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레벨에 거의 붙어 있을 테니 중간쯤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거의 이 밴드갭의 반 정도와 같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빌트인 포텐셜 구하는 것은 결국은 P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이 이제 2분의 2G가 되고, 네, 그쵸? N타입 쪽에서의 밴드 밴딩은 앞에서 유도한 그 수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 플러스 P 정션에서도요, 지금 N타입이 도핑이 디제너레이트 될 만큼 높기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에너지 갭의 반 정도다라고 적당히 가정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은 우리가 도핑 농도가 한쪽이 유달리 큰 그런 PN 접합을 원사이드 정션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원사이드 정션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 디제너레이티드 된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를 구해낼 때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수식들을 볼츠만 근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략적으로 그냥 에너지 밴드갭의 반 정도다라고 근사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